첫 번째 경기가 이제 EPL부터 하면은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 일단 지금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치른 지가 좀 얼마 안 돼요. 지금 이제 2, 3일 전 약간 브랜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지금 2대 0으로 패배를 했죠. 근데 일단 뭐 패배를 한 것도 패배를 한 건데 이제 2, 3일 전에 경기를 치르고 나서 바로 이제 토트넘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토트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체력적으로 네, 열세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정 토트넘은 솔직히 약간 믿을 만하지가 않은 게 토트넘도 지금 약간 원정에서는 원정 기준 4연패로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약간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력을 보면은 특히 지금 이제 공격력이 좀 매우 떨어지는 상태죠. 아무래도. 그리고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 왜냐하면 지금 토트넘의 그런 원정 득점력을 보면은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무득점으로 약간 원정에서는 좀처럼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함부로 원정 토트넘도 약간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네. 4연패 중에서요? 그래도 거의 다 아마 강팀일 거예요. 약팀도 아마 한 팀 정도 그래봤자. 일단은 네. 보고 자, 일단은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양팀이든 강팀이든 상관없는 게 그 원정에서의 약간 좀 지금 많이 안 좋은 게 하나가 홈이랑 좀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특히 공격 전개가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한 점이 아무래도 지금 원정 토트넘을 못 믿는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기려면은 득점을 일단 공격이 좀 잘 돼서 득점을 해야 약간 좀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여준 원정 토트넘은 그런 기세가 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네, 좀 아쉽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일단은 약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수비적이기보다는 약간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한쪽이 약간 볼을 점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물론 뭐 이제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하지만 지금 양팀의 그런 홈에서의 지금 사우스햄튼의 결정력이나 원정에서의 토트넘의 그런 골 결정력이 아쉬운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경기 양상만 보면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 볼만한 거는 이제 측면 수비가 약간 사우스햄튼이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래도 측면 쪽에서 공격이 좋은 토트넘이 어느 정도 약간 그래도 사우스햄튼한테 좀 측면 쪽에서 재미를 볼 수도 있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굳이 뭐 지금 체력적인 부담까지 있는 사우스햄튼을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원정이라도 토트넘 쪽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 만약에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찍기 꺼림직하긴 하지만 뭐 토트넘 승 쪽으로 한번 볼게요. 승을 보는데 이거는 솔직히 일반 승보다는 아싸리 토트넘이 이기면은 한 골차 정도로 네, 똥줄 승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더 크기 때문에 배당 대비로 했으면 한번 그냥 토트넘 승을 보시는 분들은 햄무 쪽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네,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토트넘의 그 원정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우스햄튼 상대로 이겨도 대승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뭐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일반승 배당보다는 햄무가 좀 더 배당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2.5 기준으로 한번 오버 볼게요. 네. 토트넘의 원정 수비력도 그렇게까지 뭐 좋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사우스햄튼이 한 골 정도로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충분히 오버 스코어도 나올 만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2.5 기준 오버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울버햄튼 대 리즈죠. 자, 일단은 양팀의 약간 라인업을 비교했을 때 결장자 울버햄튼은 어느정도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뭐 공격수 정도 1명 결장. 물론 뭐 핵심 골잡이나 그런 선수들이 결장을 한 건 아니라서 네, 그렇게까지 엄청 뭐 심각한 타격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리즈 같은 경우에도 뭐 주전 미드필더 정도 한 명 결장. 네, 요 정도로만 네,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 최근 뭐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 뭐 약간 이득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격력이 좀 살아났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왜냐면은 뭐 브라이튼 자체가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지금 수비력 자체도 굉장히 뭐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가 좀 좋은 편인 그런 브라이튼 상대로 2골 넣은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크죠. 하지만 지금 그래도 홈이랑 다르게 지금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특히 리즈 같은 경우에 공격력이 좀 원정에서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공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좋은 울버햄튼이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경기력도 뭐 지금 경기력인데 패턴상 지금 이번 시즌에 봤을 때 아이고, 네, 후지산 티라노님,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지산 티라노님 별풍선 25개 감사합니다. VOD에서 쏘신 게 지금 이게 들어온 거고, 지금 또 쏘셨는데, 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후지산 티라노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일단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공수 밸런스가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상태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약간 경기 외적인 그런 면을 보면은, 일단 패턴상 지금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연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는 홈에서 지금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요런 패턴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약간 홈에서 연승이 없다는 게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리즈가 물론 원정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울버햄튼이 뭐 확실히 압도를 한다, 리즈를 압도할 거다, 약간 요런 식의 그런 최근 상황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아무래도 좀 울버햄튼 쪽보다는 그래도 굳이 약간 리즈 쪽으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좀 약간 찜찜한 경기로 약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뭐 리즈 프랜승, 그리고 이제 리즈 프랜승을 보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고배당으로 잡아가려면 무승부 쪽 도전해보는 거 나쁘진 않아 보이고,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이건 저득점 볼게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번에 일단 제가 리즈 쪽 프랜을 본다는 입장으로 보면은 리즈가 그렇다고 울버햄튼 원정에서 2골 이상을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희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그게 랄 버저긴 한데, 개인적으로 레이커스가 좀 많이 자유투를 또 놓치고, 그리고 전반에 너무 좀 리바운드 단속도 약간 미흡하고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경기였다, 약간 이렇게 봐요. 확실히 그 댈러스가 좀 3점이 너무 예상보다 많이 터진 것도 한몫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아쉽긴 했는데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즈가 원정에서 2골 이상을 넣는다고 생각은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2.5 기준으로 언더스코어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고 이제 세 번째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본머스. 자, 일단 뭐 최근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아주 대형 사고를 쳤죠. 리버풀을 지금 홈에서 1대0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아무래도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쵸. 그나마 약간 본머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원정에서 그나마 괜찮은 점을 보자면은 수비는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뭐 거의 꾸준히 지금 득점을 하는 중입니다.
아무리 뭐 이기는 경기든 뭐 지는 경기든 간에 뭐 꾸준히 득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원정에서 공격력은 좀 살아있는 입장이고, 게다가 뭐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3경기 연속 무패로 지금 상승세인 상황. 네, 지금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 양 팀의 그런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본머스 자체가 일단 골 점유가 굉장히 안 되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가 홈인 입점도 있고 해서 경기 점유율, 골 점유율 자체는 아스톤 빌라가 네, 주도를 하면서 이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약간 주도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아스톤 빌라도 본머스의 원정 수비가 약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신중하게 하기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경기도 어느 정도 약간 양 팀이 좀 수비적이기보다는 공격적으로 경기가 약간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한번 봤을 때 분석 결과로 보면은 아스톤 빌라 만약에 승 쪽으로 보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네, 햄무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본머스가 딱 한 골 넣으면 한 2대1 스코어가 가장 깔끔한 스코어긴 하고, 그리고 이건 2.5 기준으로 오바를 볼게요. 왜냐면 본머스도 지금 원정에서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 아스톤 빌라가 이겨도 언더보다는 오바 쪽 스코어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스톤 빌라 승, 그리고 햄무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브렌트포드 대 이제 레스터 시티. 자, 일단 저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지금 5연패로 거의 지금 부진 중이죠. 이게 진짜 옛날 약간 명성의 그런 레스터 시티랑 이제 많이 멀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주축들이 일단 좀 많이 노쇠화가 된 게 좀 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주전들 부상들 좀 있고 해서 네,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다, 레스터 시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도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팀의 어느 정도 결장자를 보면은 브렌트포드는 뭐 주전 미드필더 정도 한 명 결장, 그리고 이제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주전 부상자가 많네요. 일단 주전 뭐 수비수 쪽에 지금 2명 정도 결장이고,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좀 1명 결장.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레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좀 수비가 안 좋은데, 이제 직전에 퇴장당한 그런 선수까지 포함해서 그 첼시전에서 어느 정도 주전 수비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뭐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뭐 이제 3골 정도 넣는 경기도 되게 많고, 그만큼 지금 홈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수비가 안 좋은 레스터시티 상대로는 충분히 뭐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레스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브렌트포드 상대로 솔직히 수비적으로는 약간 이기기 힘들다는 거를 이제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 거는 뭐 주고 그냥 레스터도 좀 맞불 작전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적으로 더 라인 올리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레스터 시티의 그런 골 결정력이나 그런 게 살짝 네, 좀 저하되긴 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저득점보다는 다득점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로 보면은 브렌트포드 승 쪽을 보고, 이거는 네, 일단은 햄무나 마인승은 패스할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레스터의 수비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대패를 당해도 좀 할 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승만 보고 2.5 기준으로는 그 대신 오바. 네. 왜 지금 뭐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나서면은 다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바 쪽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EPL은 마지막 경기죠. 이제 첼시 대 이제 에버튼. 자, 지금 첼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최근 다시 3연승을 하면서 기세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챔스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도 뭐 2대0 깔끔하게 이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기폭되지 않았나 싶고, 이제 약간 첼시 같은 경우에 지금 3연승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공격력이 지금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지금 좋고, 뭐 수비야 원래 첼시는 좀 좋긴 했으니까 뭐 그건 넘어가고, 게다가 뭐 이제 일단 이번 경기에서 뭐 어느 정도 리스 제임스나 뭐 이제 캉테, 뭐 스털링 등 복귀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고, 리스 제임스는 약간 복귀를 하는데 캉테랑 스털링은 약간 지금 복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좀 농구로 치면 약간 GTD 느낌, 네, 그런 거라고 약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두 명씩 지금 주전들이 돌아오기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숨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 홈과는 약간 달리 지금 원정에서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은 에버튼 같은 경우 지금 원정에서는 최근 5경기 기준 1무 4패로 특히 지금 수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공격력이 약간 살아난 첼시 상대로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로 홈에서 첼시가 뭐 수비도 좋고 그리고 공격력도 살아난 입장이니까 요거는 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첼시 쪽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첼시 승에 핸디까지 보면 저 마인슨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첼시가 충분히 마인슨까지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첼시 승에 핸디까지 보면은 마인슨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EPL은 끝났고 이제 라리가 쪽 경기를 하는데, 자, 알메리아 대 이제 카디스 경기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은 뭐 카디스는 지금 홈 원정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홈에서는 지금 굉장히 뭐 패가 없고 계속 승을 뭐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원정은 좀 전체적으로 지금 패가 많고 특히 수비가 너무 안 되죠. 그리고 공격력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카디스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약간 요게 최근 라인업을 한번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지금 알메리아는 팀 내 약간 득점 1위 선수를 포함해서 지금 주전 풀백 1명 결장, 그리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전 미드필더 정도 1명 결장.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알메리아 역시 팀 내 지금 핵심 골잡이가 결장되다 보니까 조금 공격에 묻어질 수도 있다. 요거 약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롱볼 위주의 그런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카디스 같은 경우 좀 원정에서의 어느 정도 골 결정력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뭐 약간 골이 터진다기보다는 좀 답답한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만약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지금의 원정 카디스는 좀 많이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알메리아 쪽을 보고요.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요것도. 아무래도 알메리아도 지금 팀 내 득점 1위 선수가 어느 정도 빠졌다 보니까 공격력 면에서 좀 이게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런 걸 감안하면은 마인승보다는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 그 2.5 기준으로는 이것도 언더 볼게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알메리아랑 카디스 경기가 끝났고, 두 번째 이제 라리가 경기죠. 라요 대 이제 지로나. 자, 요것도 일단은 뭐 라요 같은 경우에 결장자 없이 좀 풀라인업,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정입니다. 일단 뭐 지금 라요 같은 경우엔 최근 경기력이 많이 심각한 입장입니다.
왜냐면 최근 지금 5경기 3무 2패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라요 같은 경우에 3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공격력이 많이 죽은 상황이다 보니까 골이 안 나면서 지금 승도 없는 상황. 그야말로 좀 많이 침체된 상황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뭐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1대0으로 지긴 했는데, 그 전 경기들을 보면은 라요랑은 달리 어느 정도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꾸준히 득점을 올리면서 공격력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 팀의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골 결정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라요는 이제 득점 기회에서 좀 지금 해결을 잘 못하는 상황이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득점 기회가 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지금 양 팀의 약간 상황을 봤을 때는 골 결정력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약간 뭐 지금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는 라요가 어느 정도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득점력이 저조한 라요보다는 좀 더 득점력에 어느 정도 포텐성이 있는 지로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지로나 쪽 사이드를 볼게요. 지로나 프랜승.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으로는 한번 오바도 역배긴 하지만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라요가 지금 골 가뭄이긴 한데 지로나 자체가 수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라요도 충분히 득점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뭐 지로나도 충분히 뭐 라요 상대로 한 골 이상 정도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경기는 아무래도 언더보다는 오바 쪽 스코어가 좀 더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로나 프랜승의 2.5 기준으로 오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경기. 자, 일단 지금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원정 기준으로만 봤을 때 지금 5연패 중으로, 그리고 5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이에요, 원정에서. 그쵸. 그래서 이 발렌시아 경기를 보면 항상 지금 공격 기회는 어느 정도 잘 만들어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골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발렌시아도 진짜 강등권에서 이렇게 허덕이는 팀이 아닌데 이번 시즌 유독 많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였네요. 자, 일단은 뭐 결장전 정보를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 주전 풀백 1명 정도 결장.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이 결장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벤치 선수들도 어느 정도 다수 결장하는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반에 좀 교체 카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적을 수가 있다. 네, 약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뭐 요것도 뭐 지금 최근 분위기랑 뭐 상대 전적 전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발렌시아 쪽을 보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골 결정력, 뭐 점유율, 뭐 여러 가지 공수 밸런스 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다음 뭐 최근에 세비야 전에서도 홈에서 6대1이었죠? 네, 그렇게 골까지 지금 터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보고 만약에 이제 핸디로 가져가실 분들은 요것도 한번 마인승까지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네, 조심스레 한번 추천해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그리고 2.5 마인승에다가 언어 봤는데 패스할게요. 아무래도 네, 왜냐면은 뭐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혼자 오바를 만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어와는 패스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분데스리가 경기죠. 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대 샬케. 자, 일단은 지금 리그 기준 홈에서 아우쿠스부르크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는 수비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 그리고 샬케 역시 수비력이 어느 정도 좋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 3경기 연속 클린시트 중이죠. 게다가 최근 지금 뭐 샬케도 이게 진짜 샬케가 이게 시즌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수비가 좋다 그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즌 중후반 들어서니까 수비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는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랑 중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죠. 자, 일단 뭐 양팀 다 결장자 쪽을 보면은 결장자가 지금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게 그 확실한 결장자보다는 좀 주전들의 결장 의심이 좀 많은 상태예요. 특히 샬케 쪽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라인업을 나온 다음에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양 팀의 그런 경기 스타일을 보면은 뭐 롱볼과 이제 크로스 위주의 어느 정도 플레이를 구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메이킹 그런 공격이 좀 이루어지질 않죠. 아무래도 롱볼 크로스 위주다 보니까 그날의 그런 선수들의 컨디션, 그런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는 그런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공격이 좀 잘 되고 안 되고가 판별되기 때문에 좀 기복이 좀 심한 편이고, 특히 지금 뭐 샬케 같은 경우 수비는 좋지만 공격 전개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찬스 메이킹을 역시 만들기가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는 뭐 좀 어려움이 겪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제 아우크스부르크가 원정과 달리 홈에서 수비력도 좋은 걸 감안하면 샬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고 봐요, 승패 라인 쪽에서. 그래서 가장 그냥 요거는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아우크스부르크 뭐 행무나 아니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가져가는 경기로 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샬케 자체가 일단 공격이 굉장히 안 되고,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도 지금 최근에 뭐 홈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그 공격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샬케가 수비도 좋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2.5 기준으로는 언더 쪽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뭐 가져가시고,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데스리가 경기, 호펜하임 대 헤르타 베를린. 자, 봅시다 한번. 자, 일단 호펜하임 지금 굉장히 성적이 안 좋죠. 리그 기준으로 지금 7연패입니다. 홈 원정 다 따질 거 없이.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순항하고 있지만, 원정 헤르타 베를린은 그 얘기가 달라요. 베를린은 지금 4연패로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양팀 다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뭐 지금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지금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쵸. 그 지난 시즌에 그 호펜하임의 그런 강력한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헤르타 베를린 역시 홈과 원정에서 좀 경기력 기복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이건 뭐 양팀 다 좀 종잡을 수 없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약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결장자를 살펴보면, 호펜하임은 지금 주전 센터백 2명 결장, 그리고 반면에 지금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 뭐 딱히 그렇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력 누수는 좀 호펜하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주전 쪽에 센터백이 2명이니까 좀 수비 쪽으로 많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자, 근데 뭐 지금 헤르타 베를린도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특히 원정 헤르타 베를린은 지금 수비가 많이 취약한데,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 지금 원정에서 만약에 그런 실점을 따지면은
원정에서 지금 최근 4경기 기준 14실점 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요 말은 거의 한 경기에서 거의 3골 정도 지금 먹힌다, 약간 요 정도로도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비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도르트문트나 그런 강팀들을 만난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걸 다 고려해도 헤르타 베를린의 지금 원정 수비는 많이 안 좋다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런 호펜하임 같은 공격력이 많이 정체된 팀을 상대로 헤르타 베를린이 뭐 어느 정도 뭐 수비가 안 좋아도 실점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진짜 어느 쪽이 뭐 낫다고 보기는 좀 상당히 애매한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하나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무자비할 거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기가 가장 속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호펜하임이 정배를 받았는데 지금 7연패인 호펜하임을 솔직히 믿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원정 헤르타 베를린이 이길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딱 그 중간인 무승부가 가장 깔끔한 결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펜하임 대 헤르타 베를린 경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움 대 라이프치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최근 7대 0으로 졌죠. 맨시티한테 7대 0으로 지고 이제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뭐 맨유랑 그 리버풀 스코어랑 똑같긴 한데 어느 정도 약간 대패 후유증이 좀 있을 듯 싶습니다. 지금 라이프치히도. 그리고 보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원정에서 쾰른을 잡으면서 지금 연패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 그리고 이제 보움이 지금 뭐 거의 3경기 정도 연속 무득점이었는데 직전 이제 쾰른전을 잡으면서 무득점 행진도 마감을 하게 됐죠. 요것도 이제 만약에 그 결장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보움은 지금 주전 미드필더 정도 1명 결장,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팀 내 득점 1위 은쿤쿠를 포함해서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쵸, 아무래도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은쿤쿠 선수의 약간 지금 결장이 많이 좀 아쉽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 자체가 볼 점유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까 볼 점유를 하는 그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라이프치히가 좀 전체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제공권이나 뭐 세트피스 안 그러면 침투 수비가 이제 보험이 많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라이프치히가 어느 정도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상성상 아무리 뭐 지금 라이프치히가 직전 경기 대패를 했다고 해도 보험 상대로는 조금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 자 일단 뭐 라이프치히 쪽 승을 볼게요. 아무래도 라이프치히 승을 보는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핸디를 가져가려면은 그래도 햄무 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걸 뭐 쉽사리 뭐 대승까지는 약간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이긴다면 대당 대비했을 때 햄무 도전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5 기준으로는 오바 볼게요. 보험도 뭐 직전에 이제 그런 골 가뭄을 탈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골 정도 넣는다고 하면은 오바 쪽이 가장 나쁘지 않나 싶어요. 자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자 일단은 양 팀의 지금 분위기가 좀 상반됐죠. 최근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 3경기 지금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슈투트가르트 경우 3경기 지금 1무 2패로 좀 침체된 상황.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의 분위기가 좀 상반됐죠. 아무래도 슈투트가르트는 좀 분위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볼프스부르크는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 분위기가 아무래도 양 팀 다 상반됐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지금 슈투트가르트도
지금 강등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승리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 거의 후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이제 그 후에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게 약간 좀 여유 있게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볼프스가 그렇다고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제 스투트가르트가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이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만약 경기 양상을 본다고 하면은 좀 수비적이기보다는 공격적인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이라는 걸 제외하면은 현재 폼이나 뭐 전력이 슈투트에 비해서 밀릴 건 전혀 없다 보니까 요건 아무래도 볼프스부르크 쪽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진짜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약간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냥 원정이라는 점. 요거 빼고는 슈투트가르트한테 딱히 밀릴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역배를 받은 입장에서는 한번 볼프스 쪽 사이드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볼프스부르크 프랜승 쪽을 보고, 이거 2.5 기준으로 한번 오바까지도 볼게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양 팀 다 공격적으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으로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2.5 기준 오바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쾰른 경기.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이제 최근 지금 첼시한테 지고 그리고 샬케랑도 지금 무승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월드컵 휴식기 이후 계속 연승 행진을 다니는 그 도르트문트가 어느 정도 지금 삐끗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잘 나가다가 살짝 삐끗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여전히 홈에서는 지금 굉장한 그런 연승과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 일단 홈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원정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쾰른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자, 쾰른 같은 경우 지금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안 살아나는 모습. 그쵸. 그거에 약간 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최근 3경기 지금 무득점.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원정 쾰른은 좀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양 팀의 그런 결장자 누수를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해서 주전 지금 미드필더 2명이 결장. 그래도 만약 라인업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지금 주전 부상자들이 많은 쾰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쾰른 자체가 이제 최근에 결장자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시즌 초에 워낙 주전 부상자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간 지금의 결과들을 보면은 그 시즌 초에 그런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어느 정도 지금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력상 도르트문트가 훨씬 우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에 첼시한테 이제 2대0으로 져서 챔스에 이제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직 리그에만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위인 지금 미넨이랑 승점이 2점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 경기 한 경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뭐 도르트문트 쪽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도르트문트 승 쪽을 보고, 이것도 뭐 핸디 기준으로 마인승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2.5 기준은 약간 오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도르트문트 승, 마인 승의 2.5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제 일단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세리 A 경기죠. 세리 A 경기 이제 2경기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가 이제 몬차 대 크레모네스의 경기.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몬차 같은 경우에 주전 센터백 1명 결장,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그쵸? 각 포지션마다 지금 주전 선수들이 1명씩 결장된 상황이고,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 정도 1명 결장. 네, 이 정도로 지금 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지금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지금 5경기 뭐 4승 1패로 몬차가 그래도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요 둘은 이제 2부 리그에서도 뭐 이제 1, 2년 전에 맞붙은 전적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그때도 이제 몬차가 크레모네 상대로는 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저 어느 정도 약간 경기 양상을 보면은 일단 크레모네 자체가 뭐 볼 점유에 약하고, 몬차 자체는 좀 홈이나 원정이나 상관없이 볼 점유 위주 플레이를 하려고 굉장히 그런 성향이 짙다 보니까 몬차가 전체적으로 약간 볼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진행 자체는 몬차가 주도권을 갖고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원정에서 뭐 크레모네세의 수비가 지금 매우 좋지가 않죠. 그러면 뭐 최근 약간 원정 기준 뭐 3경기에서 한 8실점을 할 만큼 평균 지금 실점이 뭐 2점을 지금 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약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실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몬차 승을 봅니다. 그리고 한번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볼게요. 왜냐면 지금 크레모넷에도 물론 원정에서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겨도, 만약에 몬차가 뭐 이겨도 한 2대1 스코어, 진짜 뭐 많이 나면 3대2 스코어, 뭐 요런 스코어까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만약에 핸디 기준으로는 햄무 쪽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2.5 기준으로 한번 오바 네, 볼게요. 양팀의 그런 지금 몬차는 모르겠는데 지금 크레모넷에는 수비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뭐 원정에서 그렇다고 공격력이 딱히 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더보다는 오바 쪽 스코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다 해서 몬차랑 크레모넷의 경기도 끝났고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우디네세 대 이제 AC 밀란 경기. 자, 일단 약간 양 팀의 그런 결정자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 AC 밀란 같은 경우에 지금 팀 내 득점 1위인 지금 지루 선수, 네, 올리비에 지루를 포함해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입니다. 그쵸? 어느 정도 지금 골잡이가 좀 결장한 거는 밀란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크죠. 그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AC 밀란이라는 팀을 보면은 수비가 지금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세리 A 중에서. 우리 유벤투스나 그런 홈 로마 뭐 요런 팀들, 나폴리 같은 거 요런 팀들을 이제 봤을 때도 AC 밀란은 또 거기에 이제 수비가 뒤처지지 않는 팀이고, 그리고 우디네세도 이번 시즌 이 리그 내에서는 좀 수비가 좋은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슈팅 개수에 비해 득점이 안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우디네세는 약간 좀 신기한 게 뭔가 경기를 봤을 때는 좀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희한하게 실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약간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양 팀 다 슈팅 개수에 비해서 득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면은 양 팀 다 그래도 지금 수비가 어느 정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우디네세가 홈에서 지금 3연무예요.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까지 무승부를 하면은 4연무가 나오거든요. 홈에서, 홈 기준. 근데 이게 4연무까지는 진짜 거의, 3연무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치지만 4연무는 거의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4연무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조심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무 나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거는 그냥 저는 승패 나뉜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승패로 이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래도 지금 우디네세보다는 AC 밀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AC 밀란 쪽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 네, 나쁘지 않아 보이고 2.5 기준으로 언더까지 볼게요. 양팀 다 지금 뭐 수비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밀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루 선수의 그런 공백이 공격력에 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위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자, 예, 이렇게 해서 네, AC 밀란 승 햄무 2.5 언더 이렇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 방송은 네, 다 끝이 났고요. 일단 지금까지 분석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